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아이는 조절력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답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의 어떤 행동을 고쳐주고 싶거나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집에 가면 엄마가 가는 길에 장난감 사줄게. 친구에게 장난감을 양보하기 싫은데 친구에게 장난감 양보하면 엄마가 젤리 사줄게.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보상이란 방법을 선택하고 씁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들이 지속된다면 내가 내 발등을 찍는 육아가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보상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육아의 질을 높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 엄마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육아하면서 보상을 써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특히 보상의 대표적인 아이콘, 칭찬 스티커잖아요. 긍정행동 강화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죠. 보상에는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양육을 하다 보면 내적 보상보다는 외적 보상에 관심을 쏟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외적 보상이란 외부에서 제공되는 물리적, 사회적 보상을 말해요. 간단히 말해서 장난감, 간식, 선물, 칭찬, 인정입니다. 내적 보상이란 내적 보상은 행동했을 때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느끼는 즐거움, 성취감, 자긍심 등이 내적 보상이에요.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 고쳐주고 싶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1. 어떤 행동을 수정하고 싶으신가요? 2. 아이의 성격은 어떤가요? 활동적인 아이인지 조용한 아이인지에 따라 선호하는 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아이는 어떤 것을 좋아하나요?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행동, 말, 간식, 놀이, 장소, 책 등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지금까지 어떤 보상을 시도해 보셨나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잘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아이의 행동 수정을 위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접근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세요. 고쳐주고 싶은 행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 먼저 해결하기 쉬운 문제를 첫 번째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쭉 이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보상을 줄 때 이런 점을 신경을 써주세요.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 어떤 행동에 대해 보상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아이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시기. 목표 달성 직후에 보상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행동과 보상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주세요. 세 번째, 다양한 보상.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칭찬, 인정, 함께 시간 보내기,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등 다양한 보상을 활용하여 아이의 흥미를 유지시켜주세요. 네 번째, 개별 맞춤. 아이의 성향과 좋아하는 것을 고려하여 맞춤형 보상을 제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점진적인 변화. 처음에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점차 목표를 높여가면서 보상의 빈도를 줄여나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내적 동기부여. 보상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큰 별표입니다.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행동 변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목표 행동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도 내일부터 나는 이 행동이 좀 고치고 싶어. 그러면 내일부터 고칠 거야 해서 바로 내일부터 당장 고쳐지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치료 현장에서 만났던 친구인데요.
중2 남학생이었어요. 그전부터 어머니께서 물질적 보상으로 아이를 키우셨고 행동 변화를 위해 외적 보상에만 치중되어 있으셨죠. 이제는 그 보상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 친구가 명품을 바라면서 굿땡 운동화를 사달라, 르땡땡똥 가방을 사달라, 시계도 뭐 옷땡땡을 사달라, 명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가, 학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면서요. 지나친 외적 보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없는 명품을. 보상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물질적인 보상에만 의존하지 않기. 물질적 보상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키울 수 있죠. 아까 앞에 그 사례의 친구처럼 말이죠. 그리고 비교하지 않기. 다른 형제나 자매, 친구와 비교하며 보상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요. 강요하지 않기. 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워 아이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엄마가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너 지금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보상을 중단할 때 시 주의점. 보상을 중단할 때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반항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보상을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학에서 보상은 긍정적이고 쾌락적인 경험을, 정서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과는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보상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심리학적 관점인 보상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칭찬과 격려. 아이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보상 방법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시간. 함께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아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권한 부여.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자율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행동 변화를 위한 보상 공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리만 알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목표 행동 후 즉각성 반응, 가치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효과가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인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하루야 선생님께 인사를 했구나. 하루는 인사를 잘하는 아이구나. 인사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인사하려고 노력했구나. 기특해. 이렇게 즉각성 반응, 가치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 노력과 성장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하면서 장난감 정리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죠? 이제 저의 고민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6살이고 장난감 정리를 잘 안 해서 고민이에요. 스티커 차트는 해봤는데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6살 아이의 장난감 정리.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인 부분이죠. 스티커 차트에 금방 흥미를 잃었다는 말에 공감이 되죠. 칭찬 스티커가 안 통하는 그 시점들이 오잖아요. 아이의 흥미를 유지하면서 장난감 정리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쓰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임으로 만들어 보세요. 마법사가 되어 장난감을 마법 상자에 넣는 게임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는 경주를 하듯이 와, 누가 더 빨리 정리하는지 라면서 시합을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면 놀이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단, 형제, 자매, 경쟁을 부추기는 건 금지예요. 부모님과 대결, 형제, 자매, 남매와 원팀,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상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스티커 차트 외에도 아이가 좋아하는 특별한 간식, 함께 읽는 동화책 시간, 좋아하는 놀이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기회 등 정리하고 난 후에 생기는 즐거운 보상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 후 30분 동안 장난감 정리 시간을 갖는 등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번째,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정리하며 어떤 장난감을 어디에 넣을지 대화를 하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권한을 또 주는 거죠. 권한 부여. 그러면 자율성도 함께 성장을 하겠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정리함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장난감 종류별로 정리함에 이름을 붙여서 아이가 쉽게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하루가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했네. 엄마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다니. 너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멋있는 하루구나. 와 같이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도 확립이 되고 나는 스스로 잘할 줄 아는 아이야.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아이야. 라는 것도 동시에 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모두 제자리 시간. 우리 집만의 신호를 정하세요. 저희 집은 모두 제자리 노래예요. 이 노래가 나오면 다 함께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함께 정리했다는 가족 간의 끈끈한 사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함께 부모님이 참여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물놀이장에 가거나 캠핑파크 이런 데 가도 마지막 이제 영업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집에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막 집에 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랑 같은 효과니 막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고 나는 지금 정리를 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흥미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도록 돕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을 적절하게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보상을 할 때 큰 보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최고의 보상은 부모님의 칭찬과 관심, 인정과 사랑이죠. 어느 날 저희 첫째가 학교에서 욕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한테도 욕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이야기를 했고 욕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욕을 할 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똑같이 욕을 쓰면서 대응할 수도 있는데 저희 첫째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화난 시간을 잘 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 내적 보상을 주었죠. 얼마나 멋있고 대견한지 참는 게 힘든데 그렇게 참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 너가 직접 한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듬뿍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내적 보상인 거죠. 하루에도 굳이 보상 목표를 세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해 내적 보상을 줄 수 있어요. 또 최근에 첫째가 체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체조를 했는데 약간 살짝 발만 담근 정도인데 또 체조 대회를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전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우와, 체조대회 나가는 게 떨렸을 텐데 그 큰 무대에서 해냈구나, 대단해 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와 샤워라고 하는데요. 우와 이런 감탄사를 통해 내적 보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체조대회 되게 떨렸을 텐데 멋지게 해내던데 그것도 내 종목이나 우와 이렇게요.
보호와 샤워를 통해 내 아이를 인정해주시고 함께 기뻐해주세요. 내 아이에게 관심만 있어도 충분히 잘 캐치해서 뽑아낼 수 있는 보상들이죠. 꾸준히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다 보면, 반응하시다 보면 반드시 변화는 꼭 찾아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아이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보상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시면서 똑똑하게 보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육아 온 마음 가득 응원합니다. 안녕.